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오늘 정의당 선거운동 관련한 것하고 몇 가지 선거운동 현안 그리고 시국 현안에 대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본 선거운동 시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서울시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분향을 시작으로 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6.4 지방선거가 청해진에서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꾸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런 의미로 첫 공직 선거운동의 시작을 요란한 축정식이 아니라 합동 분향소 분향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정의당 지도부는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은 조승수 울산시장 후보와 신정민주연합의 이상범 후보 간 단일화가 합의된 곳입니다. 현재 이상범 후보 측의 미루기로 실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에게 새누리당이 일당 독주를 마감하고 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야권의 단일화로 희망을 만들어야 할 지역입니다. 오늘 천호선 노회창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오후 2시 첫 유세를 시작으로 울산 지역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은 목포지역 지원에 나섭니다. 오전 11시 목포지역 선거운동 초청식을 시작으로 목포지역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고 오후 4시에는 허정민 목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합니다. 어제 관심이 좀 높았던 정당 최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의당 수화형 공보물 제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정당 최초로 수화형 공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자 금천구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을 하고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나레이션을 한 서울시 비례 수화형 선거 공보를 제작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제작한 수화형 선거 공보는 중앙선관위의 수화형 투표 안내문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정당 투표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 선거 공보의 내용을 수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의당 공직 후보의 5% 이상을 장애인 후보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당원에 의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후보의 6.3%인 10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수화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화형 선거 공보 제작을 하는 정당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국의 후보자들에게도 적극 제안한 바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강역 의원 선거 수화형 공보물 동영상 URL 주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 등 소수자 공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전국에 총 158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오늘부터 본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지역에 총 4명이 출마했고 기초단체장 후보는 인천 남동, 인천 동구, 서울 용산, 경기 수원, 부산, 진구, 전북 김제, 전남 옥포시 등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광역 의원은 33명, 기초의원은 114명이 오늘부터 본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은 당원에 명시된 여성 후보 30% 이상의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여성 후보는 총 62명으로 전체 후보의 39.2%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당원에 명시된 장애인 후보 5% 이상 출마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장애인 후보는 총 10명으로 전체 후보의 6.3%입니다. 정의당은 39세 이하의 청년인 24%가 청년 당원인 청년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가 총 34명이 출마하였고 전체 후보의 21.5%입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여성 후보가 22.6%, 새정치민주연합은 25.5%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후보는 새누리당은 3.1%, 새정치민주연합은 4.5%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인 후보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으로 소수자들의 정책 진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장 30%, 기초의원 30%와 가번을 여성에게 배정한다는 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내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하거나 우선 추천 비율을 임의로 낮추는 등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진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이 명시된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여성 추천 30%를 명시한 당원에도 불구하고 공천 의무 비율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 문제로 허송세월을 다투내다가 여성 후보의 의무 비율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성 공천 30%를 요구하는 여성 당원들이 요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천 참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작은 떠들썩했지만 결과는 초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책 진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유권자들의 심판만 남았을 뿐입니다. 대학 내 사전투표소 확대 관련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청년 유권자 네트워크는 21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학 캠퍼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상상의 어려움과 군부대 밀집 지역으로 법규상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투표소의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계층을 향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대학 내 사전투표소 확대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19대 총선에서 29개 대학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부재자 투표소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사전투표소 확대는 상식적입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보더라도 군부대 밀집 지역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대학 캠퍼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투표율의 제고를 위해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6일까지 사전투표소 장소를 확정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유시민 당원 비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팟캐스트 정치다방 예고편에 사용된 유시민 당원의 멘트가 높은 분들의 심기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했나 봅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소중한 생명까지도 정치에 이용하고 헐뜯기 소대로 이용한다고 유시민 당원의 해당 발언을 비난했는데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기가 찰 지경입니다. 유시민 당원의 해당 발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 후 상황을 예상한 것입니다. 아마 유 당원도 그런 발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예상이 드러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여당이자 국정의 주체로서 야당의 고언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도둑 제발 저린 양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힐난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한 명도 구조 못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생명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살을 저지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아울러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황간 정치 사실 아닙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7년 동안 끼리끼리 뭉쳐서 온갖 비리 저지르고 국가 안전관리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어디 딴 나라에 있긴 한 것입니까? 국민 모두 다 아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려 놨으면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셔야 합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평등의 신문으로 돌아간 한 시민의 발언에 발끈하는 집권 여당의 수순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다른 사람 헐뜯는데 신경 공동 쓰지 말고 제 할 일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